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 하나가 우리 집의 돈복을 좌우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집 창문 너머에 이것이 보이고 있다면 절대로 다시는 그 집을 떠나지 마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창밖 풍경 하나를 보고 이사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자산은 점점 늘어났죠. 오늘 영상에서는 창문 너머 풍경 하나가 어떻게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또 어떤 풍경이 돈을 모조리 쓸어가 버리는지 풍수의 관점에서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내 집이 복을 부르는지 아니면 돈이 새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밖으로 물이 흐르는 풍경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강이 유유히 흐르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보인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집은 돈이 끊이지 않는 복 터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물은 곧 재물이라 말합니다. 물은 흐르고 돈 역시 흐르는 기운을 따라 움직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냥 강물이 보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 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면 그건 들어온 돈이 금세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창밖에 잔잔하고 맑은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면 그건 마치 재물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집 안으로 쌓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강변 뷰 아파트를 고집하는 이유 단순히 경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그 창문은 바로 재물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더 재미있는 건 큰 강은 다양한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은 곧 수입원이 다양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본업 수입은 기본이고요. 부수입, 뜻밖의 횡재, 귀인의 도움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돈의 길이 그 집으로 모인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집 창문에서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풍경이 보인다면 절대로 그 집을 쉽게 내놓지 마세요. 그건 하늘이 주는 돈복 힌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는데 저 멀리 부드럽게 솟은 둥근 산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건 단순한 경치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늘이 내린 복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산을 귀봉이라 부릅니다. 귀인이 앉아있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복이 깃든 산으로 불리죠. 이 귀봉은 안정감과 포용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지켜준다고 여겨져요. 날카롭게 솟은 산이 경쟁과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둥근 산은 조용하지만 강한 복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산입니다. 특히 둥근 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늘어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집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불을 쌓아가는 집의 풍경이죠. 마치 보름달처럼 가득 차오르는 형상, 항상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재벌가의 본가 대부분이 이런 귀봉이 보이는 자리 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창문 왼편에 귀봉이 보이는 집은 재물복이 더 강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풍수적으로 왼손이 재물을 움켜쥐는 형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복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잡는다는 의미죠. 이런 집은 3대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고까지 합니다. 1대는 재물을 모으고 2대는 그것을 지키며 3대는 더 크게 불려 나간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의 창문 밖에 그런 부드러운 산 하나가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깊은 복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도심의 반짝이는 불빛을 가만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수많은 빛 하나하나가 그냥 전깃불처럼 느껴졌다면 오늘부터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도심의 불빛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활력의 기운, 기회의 불씨, 그리고 사업운의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은 그 집에 멈추지 않는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 사람이 드나들고 아이디어가 솟고 일이 끊기지 않는다는 의미죠. 서울 강남처럼 밤에도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나 펜트하우스가 왜 사업가와 부자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아시겠나요? 그곳은 늘 움직이는 에너지, 돈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도심의 불빛이 보이는 창문을 가진 집에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깥의 빛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에너지가 창문을 타고 집 안으로 흘러들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살아납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강한 불빛은 마음을 산만하게 할 수 있으니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부드럽게 조절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다면 그건 단지 뷰 좋은 집이 아니라 기회의 불이 켜져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쉽게 떠나지 마세요. 그 불빛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는 에너지와 돈의 흐름을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는 창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집이라도 방향에 따라 운이 달라지고 공간을 배치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동쪽을 향한 창문은 아침 햇살처럼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 새로운 시작, 성장과 도약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방, 공부방, 서재에 배치하면 집중력과 창의력, 꾸준한 성과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침 햇살이 머무는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맑고 명료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남쪽을 향한 창문은 햇빛이 오래 머무는 덕분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은 물론 명예와 사회적 인정까지 불러온다고 해요. 남양은 가장 햇볕이 오래 머무는 방향이죠. 풍수에서는 이 방향을 명예, 사회적 성공, 외부 평가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거실이나 응접실, 사무 공간에 이상적입니다. 단점이라면 여름철에 햇살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차양이나 밝은 톤 커튼으로 조절해 주세요. 서쪽을 향한 창문은 해질 무렵의 따뜻한 비처럼 감성과 낭만, 예술적인 에너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 풍수적으로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창입니다. 작곡가, 작가, 디자이너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향이에요. 다만 강렬한 석양빛이 들어오면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러운 커튼으로 조도 조절은 필수입니다. 북쪽을 향한 창문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음의 기운이 쉽게 쌓일 수 있는 방향이에요. 북쪽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향,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지혜, 은둔, 내면 에너지를 뜻하나 그대로 두면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북향 창문이 있는 방은 밝은 조명, 따뜻한 색감의 소품, 그리고 환기와 공기순환에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창문의 방향에 따라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알고 활용하면 집 안의 공간이 훨씬 활력 있고 조화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창문은 지금 어떤 방향에서 어떤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는데 낡고 버려진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 집에서는 복이 들어올 틈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폐가나 무너진 건물은 쇠락과 정체 그리고 기운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공간은 기운도 멈추고 온기도 사라진 자리가 되어버리죠. 이런 풍경은 우리 집 기운까지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 탁한 기운은 무기력함을 불러오고 돈이 모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건물은 음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면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창문 밖에 이런 버려진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보기 싫은 풍경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는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는 기운을 다루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첫째,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시야를 차단하세요. 둘째, 창가 근처에 푸릇한 식물을 두면 식물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 작용을 해줍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그 창문에 거울이나 풍경화를 걸어 시선과 기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곧 당신 집안의 에너지 지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본 뒤 창문을 한번 열고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풍경이 당신의 운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막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창밖을 봤을 때 굵은 철탑, 빽빽이 얽힌 전깃줄 또는 커다란 변전소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고압선과 전신주, 변전소는 인공적인 강한 에너지, 즉 기운의 교란으로 해석됩니다. 자연의 흐름과 어긋나는 전자기장의 힘이 집 안의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결과로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풍경이 보이는 집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엔 이유 없이 두통, 불면증,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깨어 있을 틈 없이 늘 지쳐 있는 거죠. 풍수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도 전기처럼 흘러나간다. 고압선이 집안의 좋은 기운을 빠르게 빼내고 결국 돈도 건강도 활력도 함께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인공 기운과 가까이 마주하고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균형을 잡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풍경이 창밖에 보인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창문에 전자파 차단 필름을 붙여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동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암막 커튼 또는 두꺼운 천으로 시야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실내에는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식물, 예를 들면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을 두세요. 식물은 전자파를 흡수하고 공간의 기운을 정화해 줍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을 때 곱고 반듯한 도로가 정면으로 쭉 뻗어 들어오고 있다면 그건 보기 좋은 시야가 아니라 당신 집을 겨누는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구조를 칼길이라 부릅니다. 마치 날카로운 검이 집을 향해 직선으로 찔러오는 형상이기 때문인데요.
보기엔 시원하지만 그 기운 꽤 강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도로는 강한 기운을 빠르게 밀어넣고 동시에 집 안에 좋은 기운을 쓸어가듯 몰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이런 집에선 재물이 머물지 않고 분산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감정도 날카로워지고 가족 간 다툼이나 불안정한 분위기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선 도로가 현관이나 창문, 베란다 등 집의 주요 출입구 방향과 정확히 마주할 경우 그 충격은 더욱 강해진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기운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창문 앞에 무게감 있는 커튼을 설치해 칼 같은 기운을 차단하세요. 밝고 따뜻한 색상이라면 에너지 정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창가에 푸른 식물이나 작은 분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의 곡선은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창문 앞에 작은 풍경화나 곡선 이미지가 있는 장식을 걸어 시선과 기운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칼은 날이 선 만큼 기운을 쪼개고 흩트리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 칼을 매일 맞이하며 살아가는 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도 그런 도로와 마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그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보세요. 여러분, 창문 밖에 물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운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의 흐름을 상징하지만 그 물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복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창밖에 보이는 물이 탁하고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라면 혹은 그 물이 쓰레기나 공장 폐수로 오염돼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의 물이 아닌 막힌 기운의 늪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을 기운이 썩는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움직임 없이 멈춘 물은 사람에게도 무거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오염된 강물은 재물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때로는 집안에 알 수 없는 불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공장 지역이나 하수처리장 근처 냄새까지 느껴지는 수준의 수질이라면 그건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운을 짓누르는 기운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경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창문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두꺼운 커튼이나 무늬 필름으로 탁한 풍경을 가려주세요. 둘째, 맑고 흐르는 물 사진이나 풍경화를 창문 옆에 걸어두면 그 이미지가 기운을 정화하는 심리적 대체 물길이 되어줍니다. 셋째, 정화식물이나 암염램프, 천일염 그릇을 창가 근처에 두면 주변 에너지의 무거움을 흡수하고 공간을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물은 복도 데려오고 때로는 병도 데려옵니다. 중요한 건 그 물이 얼마나 맑고 부드럽게 흐르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창밖에 보이는 물은 지금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작은 관심 하나가 집안 전체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기운이 환하고 편안하죠. 반면 어떤 집은 멀쩡해 보여도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답답하죠. 그 차이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바로 집의 구조, 즉 기운이 흐르는 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수평이 생명입니다. 집이 살짝만 기울어 있어도 풍수에서는 그걸 재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식탁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물건이 자꾸만 굴러가는 집이라면 당장 수평계를 꺼내 확인해 보세요. 집 안이 평형을 잃으면 마음도 흔들리고 돈도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두 번째, 바람이 잘 통해야 복도 통합니다. 바람이 막힌 집은 운도 막힌다.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바람이 거실을 지나 베란다나 뒷문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조. 그게 바로 복이 머무는 집의 기본 조건입니다. 반대로 바람이 돌지 않고 갇히는 집은 탁한 기운이 정체되어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실과 안방의 균형은 사회운과 가정운입니다. 거실은 집의 얼굴, 사회적 관계를 뜻하고 안방은 집의 머리, 가정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만약 안방이 거실보다 넓다면 가정 중심, 가족 간의 소통이 활발한 집이 될 수 있고, 거실이 훨씬 넓다면 외부 활동과 사회운이 강한 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둘 중 무엇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바라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조를 이해하면 공간이 당신의 목표를 더 잘 돕게 될 거예요. 네 번째, 거실 창문. 작을수록 아쉽습니다. 거실에 있는 넓은 창문은 단지 햇살을 들이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창을 재물과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로 봅니다. 특히 남향의 큰 창문은 따뜻한 기운, 밝은 운, 재물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복의 관문이 됩니다. 반면 창이 너무 작거나 어두운 커튼으로 막혀 있다면 들어올 수 있었던 복조차 문턱도 못 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고 복이 자라는 터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구조적 요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새로 이사 갈 집이 있다면 이 네 가지 포인트만큼은 꼭 체크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창문이 복을 끌어들이는 문인지 아니면 운을 막고 있는 벽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창밖에 강물이 흐르고 둥근 산이 보이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다면 그 집은 말 그대로 기운이 가득 찬 복의 통로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사 가지 마세요. 반대로 폐가 고압선 곧게 뻗은 칼길 도로 탁한 물이 보이고 있다면 걱정부터 앞서기보다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로 기운을 정돈해 보세요. 커튼 하나, 식물 하나, 그림 하나로도 나쁜 기운은 얼마든지 부드럽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집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기운을 다시 세워보세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공간에 머물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기억하셔도요. 집 안 분위기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창밖 풍경, 방향, 구조까지 하나씩 살피시고 작은 변화로 큰 복을 불러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